첫 번째 순서로 법제도 발전 방향의 재원과 사회적 경제 5대 과제의 첫 번째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말씀을 서울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시고 저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민수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정책위원장 강민수라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얼굴 맞대면서 과제를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도 마지막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그 위드 코로나 또 코로나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우리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경제 법 제도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의 역할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의 역할 변화를 반영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규율하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의 이유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블라블라블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12년인데 2012년 제정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울 경우 블라블라블라 후단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수행하는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사항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입법 취지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적용된 공통의 입법 취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 가장 대표적인 법안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인식 또는 입법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는 후단입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는 고정불변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와 함께 성장해 가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은 어떻게 입법적으로 그것을 받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주장인데요.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역할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또는 법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회적 경제를 무엇으로 하고 정의하냐면 경제의 자본주의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소유에 입각해 조직된 실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법률적 의미에서는 그 법안 취지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회적 경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지드라고 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호 부조 정신에 의해서 운영된 사회 경제적 조직들이 산업 자본주의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의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소유에 입각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의 정의이고 역할인 거죠. 우리 입법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제 괴리가 생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장하려고 하는 핵심 또는 주장의 근거는 사회적 경제 법 제도가 그래서 개선돼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을 넘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넘어서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게 주장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 자체가 사회적 경제 역할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위에서 얘기한 본래의 의미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려막혀 있거나 매우 어렵도록 되어 있죠.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현재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불평등인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그 구글이나 애플이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수료로만 버는 돈이 36조 정도 되네요. 36조. 그 꽃이죠. 그리고 그 꽃 내에 다양한 그 어떤 모순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다 집약돼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플랫폼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양한 층위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버에 대항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도 있고, 에어비앤비에 대항하는 협동조합 플랫폼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협동조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이용자, 서비스 공급자, 개발자들이 모여서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근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벤처기업처럼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내고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플랫폼 개발자 또는 이용자들이 나누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 자체의 개념이 과거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곳곳에서 드러나죠.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발제하신 사회주택도 그렇고,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부에서 투자 같은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건 계획,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 돈, 계획, 이 세 개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세 가지 요소인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은 매우 좁은 범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나가는데 많은 제약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또는 사회적 경제를 규율하는 법이 어떻게 그 법 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 방향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향후 사회적 경제를 규율하는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의 방향은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실험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 성장해 온 역할 또는 그런 기능을 법률과 제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위와 같은 방향에서의 법 제도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양극화 또는 불평등, 또 뭐 요즘 얘기되는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적 경제를 규율하는 법의 장기적인 개정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들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구체적 과제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과제 중에 5대 과제 중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가 이제 그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 중에 가장 시급하게 개정 또는 제정돼야 할 과제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고요. 그럼 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냐? 일단은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추진해온 과제고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게 주장인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의 연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9, 20, 21대 국회에서 7명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 11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국회에서 다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고 공청회를 진행해 온 결과 어느 의원도 명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한 바는 없고 다만 이러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민간의 경우에도 10년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꾸준히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그럼 만약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부족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부문화된 행정 및 정책의 통합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 중에 보면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등 그 거버넌스와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취지인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의 경제만은 아니라 생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장이 과도하게 커져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시장을 다시 사회로 갖고 들어오려는 운동을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아드보커시를 통해서 시민사회는 저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력을 만나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 시장 중심 시스템에서 도출될 대처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적 사회 및 대안적 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변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거는 오늘 과제는 아닌데 그냥 3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람 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돈 문제 굉장히 심각해서 오늘 토론에 나온 김에 3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게 오늘 5대 과제는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아니냐 싶은데 생협의 공제사업 허용입니다. 며칠 전에 공정위를 통해서 이미 10몇 년 전에 그 법률로서 생협이 공제할 수 있게 했는데 그 관할 부처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허용하라는 취지고요. 두 번째 신협의 법인 출자 허용입니다. 그 신협이 법인의 출자를 할 수 있어야 사회적 경제 기업의 다양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이게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실지도 모를 의원님들이 좀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연대 신협 저희 자체가 사회적경제연대회가 신협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수행돼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자본 조달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그 역할을 넘어서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실현하면서 사회적 실체로 성장해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이외에도 그 사람의 문제, 자본의 문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